절기 없이 종양을 없앤다고? 종양 외과에서 침습적인 방법인 수술은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간암이나 췌장암은 색전술 같은 수술 외에 다른 치료법이 많은데 그 이유는 80% 정도가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간암의 치료법은 수술에서 시작해서 많은 진화를 거듭해왔다. 최근에는 개복 수술이 별로 없고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 절개하지 않고 종양을 제거하는 하이프 치료법은 상해를 입지 않는 비침습적인 치료법으로 가장 최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초음파 집속 시술인 하이프는 치료를 위해서 MRI 등의 검사로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암이란 질병은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도 하는데 하이프 치료법은 모든 병기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때는 모든 종양세포를 다 제거하는 것보다 종양세포 크기를 줄여주고 열로서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완화적인 치료법을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방법이 이렇게 해서 종양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다른데 시간은 1시간에서 5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 마취나 절개가 없기 때문에 회복은 빠르지만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오르거나 미열이 날 수가 있는데 3일 정도면 회복이 된다. 원천 기술은 유럽 실용화는 중국이다. 하이프는 1999년 중국 충칭에서 상용화되어서 치료에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초음파 집속이라는 원천 기술은 처음에 유럽에서 개발이 되었다. 1940년대에 린 교수, 1950년대 프라이 교수 이렇게 했다는 거고, 물에다 초음파를 쏘면은 일정한 동열 매질이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초점이 맺힌다. 그러나 인체는 피부, 지방, 근육, 뼈 등 모두 다른 성질을 가진 매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점이 일정하게 원하는 곳에 맺히는 것이 어려웠다.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굴절되거나 반사되기 때문에 몸의 부위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초점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충칭대학교 왕지룡 왕지바오 형제는 이것을 극복해냈다. 그래서 의사인 왕지바오가 무수히 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치료기 개발과 임상 실험을 거쳐서 치료 성향하에 이른 것이다. 일정 매질인 물에 쐈을 때 맺히는 초점이 인체 내에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체 내에서 맺히는 초점을 수조에서 맺히는 초점과 같이 일치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지만은 처음에 답이 안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2008년에 간암으로 보건복지부 승인이 났고, 다시 2013년 보건복지고시로 자궁선근종에 대한 신의료 기술로 지정이 되어졌다. 중국, 유럽 등의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하이프는 처음 개발되고 나서 간암 치료로 많이 쓰였다. 또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는 췌장암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개발자이자 엔지니어 왕지룡이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항상 정확하게 맺히는지 직접 질문해 보니 생체 내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해보다 보니 어디로 쏘든지 3mm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초점이 생겼습니다. 3mm.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이프로 초음파를 쏠 때 안전한 것도 위험한 것도 있다. 신경이나 장과 가까운 곳은 위험하지만 방광이랑 가깝다면 비교적 안전하다. 나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에서 방광과 가까운 곳은 안전거리를 5mm로 두고
신경이나 장이랑 가까운 곳은 열 전도를 고려해서 안전거리를 15mm를 둔다. 왜냐하면 조전선 안의 초점이 3mm 범위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열이 방사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정도 띄우는 것이 좋다고 본 것이다. 방광은 머리에 차 있고 또 두껍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나 소장은 열에 손상을 받으면 장이 파열돼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 신경도 열에 약하기 때문에 손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술 과정 중에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서는 많이 낮다고 본다. 그러나 있다라는 거죠. 참 어렵네요. 항암과 방사선 치료에 대한 대안은 기존의 암 치료에서 수술이나 방사선은 횟수에 제한이 있었다. 만약 간암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했다가 전이가 발견되었다면 또 수술을 할 수는 없다. 이럴 때 장기를 보존하면서 암세포를 없애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이프는 체외에서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서 체내의 종양을 교수시키는 방법으로 장기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간암이나 췌장암 등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이프 시술은 방사선 치료와 달리 산전 검사를 할 때 사용되는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하이프로 시술하면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 걱정은 없겠지만은 눈앞에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암이 모두 제거된 것이 맞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복 수술을 했을 때는 표면적으로 육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할 수 있지만은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하는 하이프는 깊은 곳까지 확인하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장점이 있다. 모든 고형암과 종양 치료에 가능하다. 하이프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자면 작은 근종이나 위치가 나쁘지 않은 근종은 하이프 시술을 할 수 있지만은 근종이 크면은 보통 개복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하이프와 동맥내 혈관 치료 병행하면 나의 경우에 의하면은 많은 경우에 비수술 치료가 가능했다. 전신 항암을 견딜 수 없을 때의 동맥내 항암 치료로 어느 연령층이 지나면 사람은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인간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래 산다는 것은 이 60조 개의 세포를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낡은 세포를 새 세포로 바꿔나가는 신진대사를 계속해 가는 과정에서 DNA의 복제 오류가 일어나기도 하고 변이가 축적되면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암을 치료하는 결정적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암에 대한 표준 치료는 항암제와 방사선으로 암을 축소하고 수술로 암을 잘라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암이 완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수술 과정에서 소수의 암세포는 살아남기도 하고 다른 자리로 퍼져나가서 다른 곳에 정착하기도 한다. 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전이 과정 때문이다. 수술 과정에서 소수의 암세포는 살아남기도 하고 다른 자리로 퍼져나가서 다른 곳에 정착하기도 한다. 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전이 과정 때문이다 라고 했네요. 자, 전신이 뿌려지는 항암제의 부작용은 화학 옆배율이라고 불리는 항암제 치료는 암세포 증식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암세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항암 치료는 중심 정맥을 잡아서 항암제를 쓰는데 정맥은 심장으로 가기 때문에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뿌려진다. 보통 항암 치료를 하면 전신 항암을 말하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항암 치료다.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첫째는 수술 전에 암 덩어리를 줄여줘서 수술을 쉽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는 수술을 한 다음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주변에 퍼져 있거나 어딘가에
작게 숨어있을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진행이 많이 된 암일수록 수술이 어렵거나 수술에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 주된 치료법으로 하는 경우다. 자, 이렇게 가려움, 손발저림, 식욕부진, 부우기 등 전신 항암은 작은 부작용까지 합하면 부작용이 올 확률은 80에서 90%이다. 구토, 백혈구, 저항 등이 있는데 구토나 탈모는 부작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항암제 치료는 세포 분열이 왕성한 암세포에 작용해서 세포 분열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때 암세포 외에 우리 몸의 왕성한 세포들도 공격을 받는다. 인체 중에서 머리카락은 세포 분열이 왕성한 것이다. 보니까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공격을 받고 잘 빠지는 것이다. 골수 역시 타격을 받는데 매일 적혈구, 백혈구를 생산하는 골수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다. 이것이 타격을 받으니까 항암제 부작용으로 빈혈, 백혈구, 저하, 발열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항암 치료 후 며칠이 지났는데 백혈구, 저하 등의 부작용이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일주일 후에 갑자기 열이 났다면 응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응급실에 가야 한다. 항암 치료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 보통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사실 진행이 많이 된 암은 완화 치료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때 전신 항암보다는 동맥내 항암이 효과가 높을 때가 많다. 동맥내 항암은 일본에서 시작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암으로 가는 동맥을 찾아내서 동맥을 통해서 항암제를 투입하는 방법이다. 전신 항암과는 달리 진행암 환자가 항암제 부작용으로 더 이상 치료를 못할 경우에 대안으로 쓸 수가 있다. 동맥내 항암 치료는 탈모, 구토 등이 없는데 50% 확률로 5시간 후에 5번 정도 토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 간암 환자를 예로 보자. 간암 환자의 60에서 80%는 원벌성 암이 아니라 전이암이다. 간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간세포 암보다는 폐나 췌장에서 전이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대퇴 동맥으로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작은 카테테를 집어넣어서 원하는 동맥을 찾아간다. 그래서 항암제를 뿌리는 것이다. 규격하에 치료된 소외되는 암 난민들. 일본에서 암 치료는 혈관 치료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일본에서는 암 치료는 혈관 치료에 간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 암 치료에 동맥내 항암 치료를 많이 시행한다. 유명한 의료 센터들이 일본과 독일에 많은데 암뿐만 아니라 난치병의 류머티스 관절염도 혈관 치료하는 것으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맥내 항암 치료가 그다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나의 경우에 유방암, 동맥내 항암 치료를 적용할 때가 많다. 정형적을 위한 하이프 시술을 하기 전 처치로 동맥내 항암 치료를 시행한 예가 많다. 유방암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동맥내 항암 치료를 하면 환자는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진다. 그 다음에 내가 동맥내 항암 치료를 쓰는 경우는 폐암이다. 폐전이암, 폐원발암 등은 환자들이 기침이 심한데 하이프로 시술해서 기침을 먹게 한 후 암 증세를 누르뜨리는 완화 치료를 할 때 전신 항암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본다. 일부러 저널리스트 다치바나 다카시는 방광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은 후 암의 본질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시각으로 웨리키 스페셜 취재등과 함께 암 생가사의 수직에 있게 도전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 여기서 대학병원의 규격화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암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두고 암 난민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대학병원 시스템에는 규격화된 치료 외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 줄 수가 없다. 특히 4기 암 환자라면 그 환자의 치료를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경제학 용어로 한다면 대량 생산 시스템에 환자가 맞춤 치료를 받을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죽을 때 죽더라도 자신에게 치료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암 난민들이다. 가끔은 암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할 유방암 환자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대부분 돌려보낸다. 유방암은 1기 2기라면 항암 치료 효과가 좋아서 완치율이 높다. 우리 병원에서 하는 주된 치료는 항암제의 내성이 생겨서 대학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이다. 완화 치료에도 항암제를 써야 할까? 암은 완치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질병이다. 완전 치유를 지향하면서 적극적인 요법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요법을 한 다음에 5년이 재발이 없으면 완치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난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지난 뒤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후에 계속 얌전하게 있던 암세포가 뭔가 이유로 다시 활성화가 된 건지 이전의 암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새로운 암이 생긴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사실 5년 내에 재발이 없이 완치라는 것은 정말로 완전히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완치를 간주한다에 불과한 것이다. 1기, 2기 암 환자들은 수술을 받는다. 기존의 치료법들 중에서 효과가 있는 치료법도 있는 편이다. 수술 전에 덩어리를 줄여서 수술을 쉽게 할 목적의 항암제, 암 이후에 잔여암을 없애는 항암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암이 심하게 진행됐을 때 항암제를 쓰는 것은 한계가 많다. 게이오 방사선 치료과 의사 곤도마 코도는 일본 내에서 항암제 독성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암과 무리한 싸움을 벌이면 오히려 여명이 줄어든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항암제를 사용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간의 수명은 거의 차이가 없는 데이터를 제시하기도 했다. 나도 진행암에 대해서는 항암제는 보조 치료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항암제를 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생명 연장이나 증세 완화 효과를 비교해 본다면 항암 치료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3기 4기로 넘어가는 암 환자라면 전신 항암보다는 하이퍼나 색전설, 동맥내 항암 치료를 권하고 싶다. 이렇게 했네요.